이 부분에 관련해서 매수자들도 부담, 매도자들도 부담, 양쪽이 지금 다 부담이에요. 자, 6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이 조용할까? 2021년 1월달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울 아파트 패닉 바잉이 12월에 절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상투 잡았나?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계 막바지 12월 거래량은 6,400여 건으로 11월 기록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호가 부담에 대해 새해 들어 매수세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거래가 하락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12월에도 6,000건을 넘어서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각종 규제로 투자 수요는 줄었지만 전세난과 집값 상승에 따른 초조해진 무주택자들이 매수 전환에 뛰어들면서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증가하던 매수세는 호가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새해 들어선 다시 위축되는 모습이어서 실수요자들이 막판 집값 상투 잡은 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73조 7,849억 원으로 11월보다 3조 3,611억 원 늘었대요. 너무 숫자가 커서 감은 잘 안 옵니다. 어쨌든 엄청 늘었답니다. 앞서 8월에서 11월엔 매월 4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신용대출 잔액도 12월 기준으로 133조 정도가 된대요. 1년보다 23조 7천억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매수자들이 왜 1월 달에 들어서 거래를 안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여러분이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은 이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거래가 신고가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12월 달 거래된 자료가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8일 기준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자, 매도 우회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거듭 올리면서 집값 부담이 커지자 새해 들어서는 매수세가 다시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달 현재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거실거래가 신고건은 367건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보면 약 20건 정도인데요. 하루에 20건. 오우, 엄청나게 작습니다. 자, 실거래 신고 기한을 고려하더라도 지난달보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는요, 17일간 실거래 거래 신고건이 약 600건 정도였어요. 작년 12월엔 600건인데, 같은 기간 동안. 올해는 20건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상투 잡은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는 거래가 줄더라도 신고가 거래도 여전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새해 초반 거래만으로 추세 변화를 예단하기 이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량만 가지고 진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요, 매물이 없습니다. 손님도 없고요. 지금 완전히 동면 상태에 접어든 날씨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간간히 거래가 되긴 하는데 기존에 거래했던 가격보다 상상을 초월한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거래가 워낙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매도가 마치 가격이 빠져서 거래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도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자, 그렇다면 2021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새해 초반 거래만으로 추세 변화를 예단하기엔 이르다 쪽이고요. 네,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1월달, 2월 초반까지는 비수기였고,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에 본격적으로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난 2, 3년간의 흐름을 복기해서 보면 항상 그랬죠.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가 결정이 되고, 그 이전에 정리하려던 물량들이 좀 시세보다 이제까지 거래됐던 가격들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면서
이제 항상 그래서 2, 3월, 3, 4월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이 유난했고 6월 달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6월 이후부터는 다시 효과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반복됐잖아요. 올해도 그러한 현상들이 다시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올해는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 강화가 더 심하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움직임, 다주택자들 중에서 엑시트하려는 물량들의 움직임들은 상반기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 고려해야 되는 게 올해의 변수 중에 하나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있지만 종부세 중과되는 게 되게 크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종부세가 되게 고통스러운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은 주로 이제 강남권의 고가주택들 또는 강남이 아니더라도 마용성 등으로 대표되는 그 다음 급지들의 고가주택들 이제 이런 쪽들을 다주택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거 회피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별별 수다 때도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금도 취득세율 12%를 내고 증여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회피하는 분들은 올해도 여전히 있을 거고 증여냐 양도세 70% 내고 60% 내고 매매냐 고려하는 분들이 이제 판단해서 그게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되게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종부세가 너무 버거워서 회피하려는 분들은 진짜 개수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강남권역이나 이런 핵심 지역의 다주택이신 분들이고 그럼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버틸만 하거든요. 세율을 높여도 주택 가액 자체가 별로 안 높아서 살만한 그냥 버틸만한 그런 급지들의 주택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중하급지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가 아직까지 이런 상급지의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 덜 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이제 입주 물량 급감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이 많이 또 특히 지난해 이제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전세 가격 신규로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전세 매물들이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들이 특히 중하급지에서 많이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밀려서 차라리 그럼 주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상급지 같은 경우는 급매물 나오고 가격 시세보다 싸게 물건들 튀어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좀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이렇게 급매물이 튀어나오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꾸역꾸역 거래되면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돼서 나타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가능성의 측면을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 뚜껑 열어보면 어떨지 모르죠.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아까 부동산 서디 카페 트래픽이 꺾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꺾였지만 일간 트래픽이 380만 정도 나와요. 380, 90만. 주 초에는 한 420만 나오고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예, 이제까지 카페가 성장해 오면서 온 평균 트래픽으로 따졌을 때 작년 초, 그러니까 2019년 1월달, 2월달 이런 때는 트래픽 얼마였냐면 일간 트래픽이 200만 뷰가 안 됐어요. 190만, 180만, 200만 정도였단 말이에요. 지금 380만이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얼마 전보다 줄었다 뿐이지 적지 않은 트래픽. 그러니까 매수세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은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건 주로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얘기지만 올해는 공공재개발을 화두로 국토부가 꺼냈고 공공재개발 화두가 꺼내고 있는 타겟팅하고 있는 지역들은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낡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에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잖아요. 이들 지역의 투기 수요를 포함해서 실수요 다 포함해서 아무튼 움직임도 많을 거고 이런 지역의 어떤 시장 에너지들이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마치 2007년 8년도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막 4차 뉴타운 후보지며 재건축 단독주택 후보지며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이런 개발지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커질 거거든요. 그런 시장 에너지들도 이게 3월 달에 공공 재개발 이제 후보지 추가 발표하고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 있을 거고 보궐선거 있을 거고 보궐선거 공약에 맞춰서 또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건드릴 거냐 시끌시끌 할 거고 그러면
그 시장 선거된 당선자는 또 자기가 공약 내세운 거에 따라서 또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 하반기.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이 지면을 장식할 거고 투자자들, 수요자들을 자극할 거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이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서 시끌시끌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게 말이에요. 올해 변수들이 워낙에 많아서, 네, 뭐, 시장 자체가 어떻게 향방이 결정될지, 어떠한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칠지, 같이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신문기사에서 6월 1일자 관련해서 종부세, 양도세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매수자들도 부담, 매도자들도 부담, 양쪽이 지금 다 부담이에요. 그래서 실제 핵심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굉장한 심적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꽉 막혀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핫 이슈처럼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2021년도에는 공공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일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1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더불어서 하게 되니까 아무튼 저희 별별수다와 함께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함께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날씨가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구정 때까지는 집합금지를 계속한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무탈하게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생방송 하셨다고? 네, 좋으셨습니까? 그날 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부동산 TV에서 구만수 박사님이랑 후랭이님 같이 그날 구 박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제가 재작년에 부산 내려갔을 때 잘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오셔서 이제 한번 제가 그러면 술 사겠습니다 해서 오랜만에 뵀던 거였는데 엄청 술을 딱 9시 넘으니까 술집에서 안 된대요. 그래서 9시에 딱 나와. 난 몰랐어. 그거 풀린 줄 알았거든요. 그게 벌금이 업소에 300이고 300? 머리 수당 그 술 먹은 사람은 한 사람당 10만 원씩이래요. 그래서 9시 딱 돼서 나왔거든요. 8시 30분인가 들어가서 30분 동안 술 막 비우고 나와서 그대로 가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사무실 들어와서 한 잔 맥주 한 잔 더 먹자 그랬는데 네. 이제 사무실에서 켜놓고 방송했던 거죠. 그런 밤에 술 먹고 하는 방송들을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보셔. 어제 500명도 넘게 보셨어요. 그날. 오, 어마어마하네요. 네. 오. 술 먹고 하는 얘기가 재밌지. 중심당?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네. 딱딱하게 막 이런 격을 차리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속에 있는 얘기도 있을 수, 격 없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볼 수도 있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의미 있는 내용들 이렇게 하나씩 하고 계시니까, 네, 우리 부동산 TV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